대표님, 제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니까 구매대행이랑 위탁이랑 사입이랑 해외 소싱 구매대행 9대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탁, 또 사입, 그 다음에 해외 소싱 그래요. 네, 근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하냐고요? 네. 구매대행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네. 위탁은 돈이 필요 없죠. 사입은 돈이 필요하죠. 해외 소식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구매대행이랑 위탁을 해요. 이거밖에 못 하겠네,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간에 진입장벽이 없는 일을 하면은 당연히 금방 끝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아니면 대출을 해서라도 조금 돈을 써서 사입이나 해외 소싱으로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사입은 뭘 사입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뭘 팔지도 모르면서 뭔 장사를 한다 그래요. 장사를 왜 하고 싶은데요? 돈 벌고 싶어요. 돈을 벌려는데 장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남의 거를 받아다가 팔면 되겠네. 아니면은 위탁이나 구매 대행을 하면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얘기한 대로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사입은 진입장벽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열심히 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발품을 판다. 그 다음에 얘 진입장벽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긁어서. 이건 대량이 있고 또 반자동이 있잖아요. 이건 다 알죠? 그 다음에 수동이 있죠? 이것도 열심히 긁어오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할 거면 뭔가가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반응이 온다. 그럼 걔를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잘 만든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뭔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뭔가가 이것도 열심히네. 근데 이거는 잘 살펴보고 열심히네. 그죠? 얘는 열심히 발품을 판다. 근데 이것도 뭐가 잘 팔릴 건지 내가 생각을 좀 해야겠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 이거를 더 많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100을 하면은 하나 대리는 120을 하고 또 남들이 120을 하면 하나 대리는 140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가 싫어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살면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열심히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살면. 아니 그래도 돈이 벌리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음을 다 태우면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시간이 아까워요? 네. 그러면 돈을 조금 벌고 조금 쓰면 되겠네. 만족하면서. 소확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껴 쓰면 되잖아요, 돈을. 꼭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건 안 되나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면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일해서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 있느냐? 네. 그럼 결국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거네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싫은 거잖아요.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우리 주변에 상식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남들보다 조금 일했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 사업 말고도 다 주변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 조금 열심히 했는데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대표님이요. 나는 어렸을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보면 뭐가 달라요? 브랜드 매각이요? 아니 옛날에 그 매각했고 지금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많이 안 벌어요. 저를 관찰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일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하죠 나는.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니까. 나는 생각을 해요. 생각.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죠. 음악도 듣고. 그죠? 그게 다르지 않아요 남들하고? 생각을 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 하고. 또 뭐가 달라요 남들하고? 나는 아는 게 많죠. 네. 남들보다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나 요즘에? 박람회 다녀요. 박람회 다니는 거? 그래 남들이 안 가는 데를 다니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죠. 안 하는 짓을 하죠. 박람회 다닌다든지. 내가 노는 것 같아도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장 조사? 그래 그거 하죠. 시장 조사. 이게 다르죠 지금 남들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음악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 남들이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정보 있죠. 소싱철 간다든지. 이거 안 하는 짓이죠.
음악회도 가죠. 영화도 보러 가죠. 아침에. 남들하고 다르죠. 네.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는 재미없지만 이거 나 꼭 하는 거 봤죠, 맨날. 남들이 한 것도 보고, 숙제낸 것도 보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또 하나들이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을까요? 왜요? 대표님은 오래된 사람이고 저는 초보라서. 오래된 사람이라고요? 나는 뭘 하냐면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지 알고 뭘 해야지 이게 장사에 도움이 되고 시장조사는 이제 연료고 요거 내가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뭐 하나들이가 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없으면요 이걸 다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 운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 돈이 일단 없으면요. 자본이 없으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장르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도 이거를 다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죠. 그 돈은 어떻게 생겨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네. 무슨 일을 해요? 직장을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던가. 네.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보세요. 정부지원금 지금 과장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해가지고 번다? 모아서 돈이 생긴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가는 박람회를 간다든지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시장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장사를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출 받으라고 하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대출을 좋은 이자로 빌리면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다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뭘 줘서 했든지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훨씬 많지 무일푼으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은 동화 속에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출을 어떻게 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잖아요. 지금 또 때가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신규 대출 이런 게 많이 부응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정책자금 같은 걸 빨리 알아서 대출을 받으라는 게 나의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들이도 젊으니까 이런 걸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물건 한 개 정도는 제대로 된 걸로 할 수 있게 그만큼이라도 뭐가 있어야 이런 데로 눈이 가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눈이 안 가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많이 움직이는 거, 돈 버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상을 전환을 해야 돼요. 돈이 쓰든 안 쓰든 간에 내 통장에 빌린 돈이든 내 돈이든 간에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 그래야지 머리가 돌아가요. 돈이 없으면요 생각이 안 돼요.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이 없으면 거지 아니에요. 거지는 백화점도 못 가요. 갈 수는 있는데 내가 쓸 돈이 없으면은 가기가 싫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나가 되게 불쌍해 보여요, 백화점에 가면.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면은 옷을 바보같이 입어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음악이 귀에 안 들어와요. 돈이 없으면은 박람회 가는 게 괴로워요. 돈도 없는데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사지도 못하는데. 돈이 있으면은 안 살 거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시장조사도 마찬가지지. 뭐가 좀 있고 장사할 마음이 생겨야지 뭐 조사할 마음이 나지.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어차피 이거밖에 안 할 건데 이거 하는 용도로밖에 시장조사가 안 돼요. 그럼 시장조사도 이거 하는 시장조사밖에 안 해요. 그걸 봤자 맨날 하는 게 이제 키워드 검색밖에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건을 사입한다, 돈을 써가지고 뭐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시장조사도 훨씬 더 수준 있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개인 셀러가 창업을 하면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회사가 성장하느냐, 혹은 망하느냐, 혹은 지겨워가지고 접느냐.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과정. 그럼 이 과정이 어떨 것 같아요? 비극이에요? 희극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개인 셀러들이 창업해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네. 왜 비극이에요? 다 똑같은 거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명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나오잖아요. 네. 잘 됐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소수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했죠? 예, 다수면 안 나오겠죠? 예, 소수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잘 되길 바래요. 네, 잘 되길 바라지만 저는 장사를 오래 하고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지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 굴레에서, 다람쥐에서. 그러면 결국은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면 얘든 사입으로 뭐 브랜드는 어렵겠죠. 해외 소싱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탈출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냔 말이에요. 언제 내가 해외 소싱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아까 물어보라고 했는데 왜 안 물어봤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위탁이동 구매대행 시작해가지고 대량하고, 그 다음에 반자동하고, 그 다음에 수동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사입하고, 그 다음에 사입하는 종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 붙으면은 많이 사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을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까지 오는데 재미도 없고 괴롭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지도 모르고 실제로 성공했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럼 옛날에는 여기까지 오는 게 뭐 1년이면은 지금은 이게 1년 만에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탈출하는 게 해외 소싱이면은 도대체 해외 소싱을 어느 단계에 시작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냥 바로 해외 소싱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네, 바로 해외 소싱을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해외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가 필요하고요. 시장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싱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자본을 하나도 안 가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요,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물건만 팔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붙여가지고 내일 배송하면서 사는 물건들하고 그 비행기가 붙여가지고 구매대행일 경우에 잘 팔리는 물건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많이 한들 내가 어떤 물건을 브랜드로 만들지에 대한 시장조사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싱처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소싱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리바바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 공장이잖아요. 알리바바에 없는 공장들.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애들하고 여기 나오는 애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애들은 1688도 포함되지만 누구나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해야지 남들이 못하는 물건, 더 좋은 물건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장들은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작은 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할 때 중간에 사고가 많이 생겨요. 사고라는 게 꼭 물건을 잘못 만든다든지 뭐 불량품 만든다든지 돈 사고가 아니라 느려요, 일이. 일을 잘 못해요. 빨리 끝날 일을 여기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겪어야 돼요. 샘플도 못 만들고. 뭐 하나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알리바바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장 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공장들은 24시간 알리바바 채팅을 할 직원이 아니거든요.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개를 해야지 해외 소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 긴 과정에서 6년이 걸리든 8년 걸리든 아무리 내가 여기 짬이 많아봤자 이거를 다시 해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한 물건 만드는데 MOV도 있고 MOQ라고 있다고 그랬죠? 적어도 공장에서 한 500만 원어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욕심 부리면 뭐 1000만 원어치 살 수도 있고 그 이상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한 개당 100만 원 이상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두세 개 아이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 아이템이 500만 원으로 빵 하든지. 이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면 여기에 긴 이 시간에 들어가는 이게 시간이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도 내야 되고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그러면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소싱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거를 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이게 무서워요? 위에 거요. 위에가 무섭죠.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똑똑할 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몇 살 때부터 총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대리는 지금 몇 살이에요? 30이요. 30살이에요 벌써? 네. 30살이면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요, 30살 때부터 총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4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빠르게 떨어져요. 저처럼 50이 되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하나대리는 지금 30살이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겠네요. 큰일 났네요. 과장님 몇 살이에요? 저는 32살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빨리 총기가 있을 때 이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시장 포지셔닝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포지셔닝을 충족을 해야지 브랜드가 빨리 되죠? 포지셔닝을 충족한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잘 아는 어? 물건? 아니 상품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소싱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한테 보여줬을 때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땡큐라고 했잖아요. 땡큐. 와 이걸 팔아줘서 고맙다. 이 상품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보니까 사고 싶고 보니까 갖고 싶고. 근데 이미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이거 내가 사야지 하는 거는 이미 포지셔닝이 다 차 있어요. 다른 셀러들이 용도를 많이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거로는 어렵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래서 개인 셀러가 포지셔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딱 보여줬을 때 와 하고 고마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찾죠. 시장조사를 열심히 해야지 뭐가 비어있는지를 알고. 시장조사를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외.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더 발전돼 있고 앞서가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카테고리. 그러면 걔네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나 물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면은 아 이거 들어오면은 잘 팔리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감사하겠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소싱 조사. 그걸 내가 살 수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전으로는 FM대로는 먼저 아 요거 내가 사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싱자 조사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못 찾아요, 잘.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물건들을 많이 파는 소싱처에 가보면은 내가 시장 조사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런 물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들어오면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누가 이걸 파나 안 파나 금방 그거는 시장 조사가 짧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소싱처를 모르고 시장 조사부터 열심히 하면 이게 오래 걸리고 지겨워요, 시간이. 소싱처를 빨리 가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은 바로바로 역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거꾸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 샘플을 갖고 오던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가격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영희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영희네 엄마 이건 내가 소싱하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야. 사진 있잖아. 아니면 샘플 보여주고 이거 소비자가 2,000원이면 살래 안 살래? 그럼 산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얘기했어요. 뭔가 그 동종 카테고리에서 값어치가 있어야지 브랜드가 되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한다고 그랬죠. 싸기만 하면은 그냥 팔리기만 하지 그게 브랜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지금 용점만 빨리빨리 얘기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잘 공부를 하고 좀 똑똑한 질문을 한번 해봐봐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오늘 뭘 배웠어요? 해외 소싱. 아니 오늘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를 깨달았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 뭐예요? 해외 소싱이요. 아니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아까 내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조사. 아니요 시장 조사는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돈. 이게 첫 번째예요. 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좋은 돈, 굿돈을 빌려야 돼요. 굿돈. 이 돈이 나쁜 돈을 빌리면 또 쫓겨요. 이자 비용이 없는, 이자 부담이 덜한, 아니면 안 갚아도 되는 돈.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정보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하고 원래 이제 여기다가 남들이 안 하는 일. 이것도 진입장벽이잖아요. 뭐 예로 든 게 이제 박람회인 거고 아니면 누굴 만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위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가 과연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부가 남들보다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공부. 얘를 조금 더 줄여주는 공부. 그 공부는 아까 하나대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없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다음번에 똑똑한 질문을 더 뽑아오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